어떤 얼굴이 있습니다. 10대에서 60대? 대부분 한 40대로 보였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사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표정. 행복보다는 약간 슬픔? 약간 뭐 공포? 저도 같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거기서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행복감,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저와 가장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얼굴을 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적이 끊긴 후미진 곳. 때는 200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곳에 절을 짓겠다며 터를 고르던 주민은 땅속에 숨겨져 있던 수백 개의 돌무더기를 발견합니다. 흙투성이의 처참한 몰골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기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찔했습니다. 짜릿하기도 했고, 오, 이렇게 많은 나한상들이 나왔다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그냥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는 모두 700여 점. 그중 절반가량은 나한상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나한상이 이처럼 한꺼번에 발견된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나한은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제자들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진 아라한의 줄임말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 나한상은 우리 중생들이 지향해야 될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만큼 수준이 높은 분이거든요. 더 이상 번뇌를 하지 않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 자유로움에 이르는 이런 단계에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 수행과 노력이 필요했겠죠. 사람들은 그런 나한에게 복을 기원하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 차원에서 나한제라는 대규모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들 때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쟁이 나면 안녕을 빌던 자리. 나한은 인도에서 비롯된 신앙인 만큼 대부분 우리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상들은 많은 경우에는 인도 사람이라는 개성이 남아 있어서 이국적인 모습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국적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는 거리감을 굉장히 유머러스한 동작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넘어서게 해서 친숙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녕사 나한상은 그런 이국적인 모습이 전혀 정말 한국적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 장난스러운 표정이나 아니면 동작 같은 걸 취하지 않고 아주 거의 무표정한 느낌으로 있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고 다정한 느낌인 거죠. 전통적인 나한의 모습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목구비가 선명합니다. 같은 나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다른 얼굴. 오른쪽에 있는 얼굴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 500나한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다른 상들은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익살스럽게. 500나한도 조선시대에 와서 아주 익살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원래 이제 나한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숙한 거죠. 경지에 다다른 자가 을에 지니고 있는 엄숙하고 진지한 표정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찡그리고, 또 때로는 고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마치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듯 친숙한 얼굴. 나한 자체가 이미 깨달은 존재인데, 깨달은 존재라고 하면 사실 희노애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거나 슬퍼하거나 화난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정, 감정에 공감하고 그 속에서 어떤 불교적인 진리를 역설하는 그런 것들이 나한의 역할인데, 그런 어떤 조각의 기본적인 의도가 잘 적중하지 않았나. 나한상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면모는 아주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놨다라는 거고, 그 표정이 그런데 뭐라고 하나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모호함을 갖는다는 게 전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쁘기만 하거나 슬프기만 한 것은 사실은 그리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느끼기가 쉬운데, 오히려 어려운 것은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애처로운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평온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한 모습.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투박하게 돌로 새긴 그 얼굴을 보기 위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유물 전시회로는 이례적으로 2018년 최고의 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 박제된 느낌이 아닌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웃 같은 느낌, 그런 편안한 우리의 얼굴이 계셔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분들도. 벌써 30번째.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정. 어느 날은 웃고 있던 얼굴이 다른 날은 슬퍼 보입니다. 허무하게 바라보던 눈빛이 다시 볼 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자세히 한 분을 들여다보면, 쳐다보면 그러니까 조금씩 날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리를 옮기면서 보면 또 다른 표정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정이 한 얼굴에서 보인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독실한 불교 신자라 웬만한 나한상은 다 봤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입니다.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돌임에도 불구하고 좀 말랑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말랑말랑한. 그게 이제 결국은 살아있는 느낌이었겠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다가갈 수 있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우리 옆에 계신 분, 네, 그런 느낌이요. 종교 미술에서 숭배의 대상은 좌우 대칭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엄하면서도 왠지 범접하기 힘든 완벽한 얼굴. 하지만 나한상은 모든 인간의 얼굴이 그렇듯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의 얼굴은 우리에게 생동감과 친숙함을 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떼어놓고 보면 전혀 다른 표정. 보는 각도와 그날의 감정에 따라 나한상의 얼굴이 달리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눈, 코, 입을 보면 이렇게 막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디테일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그 상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전문적으로 말을 할 때는 그 저주파수 정보가 극대화되어 있는 표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모티콘처럼
눈, 코, 입의 대략적인 모습만 굉장히 강조해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저주파수 정보로 우리한테 전달이 되면서 표정을 그러니까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동그라미와 선으로 단순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는 이모티콘을 보자마자 어떤 감정인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고주파수 정보와 달리 한눈에 보이는 간략한 정보만으로도 인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진화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한상을 봤는데 조금씩 미묘하게 다른 표정들이 되게 재밌어서 내 이모티콘이랑 좀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생겼네?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입장벽이 좀 낮게 느껴져요. 인공지능은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그 미묘한 표정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슬프다고만 볼 수 없는 이 얼굴에서 번뇌와 고통을 느끼고 얼핏 미소를 띠는 것 같은 이 얼굴에서 슬픔을 보는 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같은 나한상을 보면서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걸까?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성별과 국적, 연령대가 다양한 총 12명의 참가자들. 먼저 참가자의 현재 감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나스라는 검사를 실시한 다음 모니터를 통해 20장의 난상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한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그 강도에 따라 1부터 7까지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요. 웃고는 있는데 뭔가 서글픈 표정이어서 그냥 마지막이다 하는 느낌? 약간 되게 순수하면서도 때묻지 않은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 같은 게 느껴져서 확 와닿는 것 같아서 기억에 좀 남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는데 뭔가 억지 웃음 같은 그런 약간 좀 슬퍼 보이는? It reminds me of old people that are really happy with their life, that have seen a lot in their life, but in the end were happy. The Buddha figures always had different emotions, like some were happy, some were kind of sad. So no, I have never seen that before.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은 무엇인지 그 이유도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감,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약간 흐뭇해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근래에 감정적으로 기복이 되게 많았고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모습은 저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기쁜지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들어서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숨어서 보면 은큼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요. 무언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대놓고 볼 수는 없고 그거를 몰래 이렇게 숨어서 보면서 되게 그 작은 기쁨, 아니다, 작은 기쁨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크지만 본인은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되게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하는, 하지만 지금은 자기는 대놓고 볼 수 없는 그런 거여서 이게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네.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나한상 중에는 희로애락이 여실히 드러나는 얼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건지, 슬픈 건지, 혹은 화가 난 건지 감정이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얼굴에선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에서 행복과 슬픔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약간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몇 개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번 사진 같은 경우는 국내에 계신 분들,
대학생이든 중장년층이나 이 이번 사진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많이들 느껴서 그쪽으로 높게 평정을 해주셨는데, 외국 분들은 그 누구도 이 사진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감정이 지배적인 불상을 좀 더 매력적으로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을 보면 이건 정확하게 행복한 불상이야, 어떤 불상 굉장히 슬픈 불상이야 라고 굉장히 지배적인 정서가 있는 불상을 골랐는데, 국내 사람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불상을 좋았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불상을 보아도 행복도 한데 그 행복 가운데 슬픔이 있다, 아니면 반대로 슬프지만 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행복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긍정정서, 부정정서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정서를 가진 불상을 보고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분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한상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 보이십니까? 온전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애써 감춘 듯한 비밀. 베일에 쌓여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500나한상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전혀 딴 판의 나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낯설었고 정말 나한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당시엔 했었습니다. 정말 그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나한상은 저도 처음 본다. 이 새로운 그런 나한상들이 출현하지 않았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 오래전부터 이곳은 무덤치 절터라는 으스스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한상이 발견된 이곳에 대해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발굴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비밀들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기와라든가 도자기들을 여기다 폐기를 하면서 다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전체를 봤으면 아마 많은 유물들이 아마 땅속에 현재도 묻혀 있을 겁니다. 2001년 당시 발굴된 유물은 나한상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나한상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깨진 기와 조각에서 나왔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선명한 흔적. 창명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문헌별로 서쪽과 남쪽의 방향성이 다르고 서쪽 30리, 서쪽 3리 거리가 다른 예가 많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았을 때 특히 1699년에서 1720년 사이에 만들어지는 동해비고에서 창녕사가 표기되어져 있고, 수많은 문헌들을 뒤지고 뒤진 끝에 강원도 영월에 창녕사라는 절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영월에 몇 개의 사찰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창녕사가 유독히 크게 묘사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에서도 금당 2개하고 요사체 하나, 그리고 탑 1개 정도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작은 사찰의 규모라고 생각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창녕사터가 기우제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오고 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500나한의 신앙 중에 기우제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기우제가 500나한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영월의 부사가 보통 기우제를 주재했던 그런 장소로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찰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역할을 한 사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나한상만 300여 점. 그 숫자를 보건대 창녕사에는 본디 500개의 나한상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두 개의 건물 중 나한상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 1호 건물지 중앙 쪽에서 주로 넘어진 상태로 출토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 그러니까 우물마루 형태의 그것들이 타다가 남았고, 그다음에 그 마루 위에 나한상들이 이렇게 엎어진 걸로 봐서는 법당지가 바로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의 면적이 9평밖에 되지 않고 그 9평에 지나지 않는 작은 법당에 500난을 모시고 거기에 삼전부를 중앙에 모시고 가운데 공간을 예불의 공간을 만든다면은 아마도 500난이 들어가기가 봉안하기가 면적이 좁았을 거예요. 500나한상을 모신 곳으로 추정하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곳에 500나한을 모두 진열하려면 디귿자 형태의 불단을 만들어 적어도 7층 이상 쌓아 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발굴 당시 나한상의 모습은 성치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그 나한상들이 열을 받았었어요. 뜨거운 열을 받아서 붉은 색을 띠었었고, 화재에 의해서 폐기된 건데 이 화재가 과연 실화냐 방화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표면의 풍화가 일반적인 화강암하고는 아주 다르게 극심하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인위적 훼손을 가한 다음에 매몰 시켜버렸던 것 같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깨지고 불에 탄 흔적들. 창녕사의 500나한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라고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목이 부러진 단면은 센 충격을 받은 듯 거칠고 불규칙적이며 화염에 휩싸인 흔적 또한 선명합니다. 어떤 충격을 크게 가하면 상부 쪽에만 충격이 가게 되면 목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잘 이렇게 부서질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창녕사가 화재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2, 3차 이렇게 충격을 가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나한상의 목 부위가 이제 부서졌다. 하지만 그 돌 재질로 봤을 때 저렇게 조금 더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풍화를 많이 받은 암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암석이 그 두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부러져 나가고 뭐 이렇게 어디가 깨지고 하는 것 정도 되면 이거는 꽤 큰 충격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게 됐고 조사를 해보게 돼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한 현장을 가보게 됐어요. 전국을 수소문한 결과 창녕사 나한상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1998년 제주도에 있는 사찰. 쇠망치를 든 개신교 신자가 이곳에 난입해 무참히 불상을 훼손합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불상의 가장 약한 부분인 목이 부러졌고 절단면 역시 창녕사의 나한상과 유사했습니다. 인위적인 충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에서 파손되었다면 절단면은 지금보다 더 매끄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재질의 화강암으로 모형을 만든 뒤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여러 점의 나한을 여러 지점을 타격을 해서 어떻게 부서지는가 이런 점을 관찰했는데 어느 지점을 때리던 간에 대체로 목이 부러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의
회불 실험하고 영월 창녕사의 나한의 파손 양상하고 굉장히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목 부분의 파손, 그리고 더해서 어떤 열에 의한 손상과 급속한 풍화,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는 것은 자연적인 훼손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회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에는 일부러 불상을 훼손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나한상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 건물지 그 안에서만 출토됐기 때문에 저는 방화일 가능성이 많다. 실화였으면 어느 정도 꺼내놨을 텐데 실화가 아니고 방화일 가능성도 있고 나한상들이 불에 의해서 거의 다 파괴되고 또 목적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거의 목적이 이제 분리되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의도적인 폐기보다는 화재에 의해서 폐기되지 않았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목을 내리쳤든 화재로 인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졌든 창녕사가 불에 타 소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은 누가, 왜 질렀을까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한상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창녕사 나한상들은 고려시대의 조각 전통을 잇고 있어요. 이 보살의 경우도 고려 초보살상과 비교되어서 12세기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조선시대에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안 만듭니다. 창녕사 터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숭령중보입니다. 고려시대 그 송나라의 동전인데 우리나라 1100년 고시계 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나한상이 나온 창녕사는 고려 중기 이전에는 창건된 사찰이다. 폐사 시기는 대체적으로 임난 이후에 폐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녕사가 존재했던 고려와 조선, 그중 나한상이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 고려시대 나한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이제 양감이 풍부하거나 신체 각 부분의 표현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또 세밀한 표현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얼굴이 좀 더 엄숙하고 종교상으로서의 그런 내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조선시대 그 나한상 같은 경우에 그거에 비한다면 좀 평면적이거나 다채로운 그런 섬세한 그런 표현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표정이 훨씬 개성적이고 밝고 또 편안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또 조선시대 나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나한상은 고려에 비해 표현이 단순합니다. 대신 개성 넘치는 얼굴이 도드라지죠. 신체 중에 얼굴이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깨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거의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통 이제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은 궤체화라고 하는데 한 덩어리처럼만 표현을 하고 있고 중요한 얼굴, 손 이 부분만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게 특징이죠. 창녕사 500나한의 제작 시기를 조선으로 보는 견해는 개성 있는 얼굴과 다양한 표정 때문입니다. 다른 신체에 비해 얼굴이 부각된 점도 조선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그런 그 익살스러운 그런 그 서민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그
불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봐도 친근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막 그런 점이 있지만 그 전에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엄숙한 모습을 하고 있죠. 모든 불상들이. 뭐 톤실라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근엄한 자세로 그런 모습이 조선시대에 오면은 새롭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에서 봐야죠. 본전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본전불의 모습이 조선시대 불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이 퉁퉁하고 얼굴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원만구족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본전불의 그 상호를 봐서는 고려시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창녕사 터에서는 여러 점의 불상과 보살상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어쩌면 나한상보다 불상과 보살상에서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창녕사 나한상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그 가슴에 안에 입은 그 네일을 묶은 띠매듭과 또 이렇게 그 가슴 부분이 굉장히 그 양감이 있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온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 1301년 그 문경의 대승사 아미타불상하고 굉장히 그 양감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네일을 묶은 띠매듭 형식도 비슷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10세기나 11세기로 추정되는 그 신복사, 평택에 있는 신복사 비로자나 불상하고 그 띠매듭 묶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 강원도에서 그 매지리 보살상이나 신선한 보살상도 그런 어떤 그 고려 초 보살상의 그런 특이한 옷차림을 입고 있어서 이 보살의 경우도 고려 초 보살상과 비교되어서 12세기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시대 나한상은 그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 비해 신체의 표현이 세밀하고 친근한 얼굴보다 해탈한 수행자, 깨달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한상. 보시면 두건을 사용하여 이제 머리 장식을 한 상태고요. 얼굴이 이렇게 약간 미간을 찌푸려서 웃는 모습을 한껏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이나 코, 턱 부분에 굉장히 양감 표현이 잘 두드러지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몸의 모습을 충분히 잘 드러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고려시대 나한상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창녕사의 오백나한은 고려와 조선 어느 쪽을 닮았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든지 초기에는 엄격한 법칙성, 규칙성을 따집니다. 근데 이 작품들에서 그런 규칙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분방한, 막말로 이 석궁들이 정말로 자기 본연의 내면적인 이 창작 욕구, 창작 의욕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표현해간, 그러면서도 나한이라는 이미지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러면서도 법칙을 파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각자 이 나한별로 이 독특한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표현하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의 경영은 후기에서 말기 경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 조각이 고려시대 후기가 되면 그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위엄이나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뺨이 통통한 그런 동글동글한 온화한 그런 상호라든지 그런 표현들, 또 이게 신체에서 좀 생략이 많이 된 단순화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고려 말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략 일르게 보면은 이제 여말 선초까지 올라가고, 좀 늦게 보면은 그런 전통을 계속 이은 조선 전기의 조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500개를 조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 영월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깊은 이 산 속에서 이 500나한상을 만든다는 것은 그걸 만들 만한 돌을 또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조각 장인들, 다만 이제 어떤 이유에서 영월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나한상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 석조는 대부분 화강암으로 만듭니다. 화강암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한 돌. 하지만 창녕사터 인근에는 화강암이 있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또 창녕사터는 그 화강암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제 그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고, 그런데 그 창녕사하고 화강암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직선거리 약 한 10km 됩니다. 그러니까 10km 이내에는 그 나한상을 만들 수 있는 재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을 일일이 다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 현장 조사를 해서 암석을 분석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암석이 이제 여기 송악산 일대가 된 거죠. 분석 결과 나한상의 재질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밝혀진 송악산의 화강암.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직선거리로 10km라곤 하지만 그 옛날엔 굽이굽이 산을 넘고 험난한 길을 돌고 돌아야 겨우 닿았을 곳.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겉표면은 이렇게 약해 보여도 조금 한꺼풀 뽑혀 들어가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소위 말하면 신선한 암석인데 지금 나한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의 일부분은 그냥 이 바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바람 많이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약간만 힘을 줘도 모래가 부스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재질도 있어요. 직접 돌을 캐든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서 조각을 하든 500개의 나한상을 하나하나 만들고 옮기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 석공의 제작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작품들에 있어서 특히 이 짜투리 돌이기 때문에 나한의 이미지를 각각의 돌에다가 각기 다른 나한의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얼굴 표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얼굴 그 이목구비나 어떤 표정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나머지 그 상체나 아니면 그 하체에 크게 그 벗어날 만치 너무나 과장된 게 진도가 많이 나간 표현이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시킨 수준까지만 표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체적인 조화가 그래서 있어 보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작품. 투박한 돌덩어리에 나한을 조각한 그때의 석공은 어떤 마음으로 돌을 깨고 어떤 얼굴을 그려나갔을까. 지금도 전통 방식으로 불상을 조각하는 오채현 작가. 나한상을 만들 때는 오히려 제가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그 부처님 만들 때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까요? 그 형식이 있거든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거는 나한상을 만들 때는 일단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누굴 이제 다른 분을 봤다면 그 모습도 충분히 이제 반영할 수 있거든요. 조각가라는 게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돌 속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내서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조각가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부족한 대로 또 넉넉한 대로 그렇게 이제 돌 생긴 대로 돌의 생명력을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하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도 작품을 만드는 이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현대 조각의 거장으로 불리는 최종태 작가.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0란 만드는 사람들은 그게 절실했을 거예요. 그 뭐가 됐으면 하는 거.
어떤 뭐가 됐으면 하는 그것이 돌을 깨는 거지. 이거는 형태만 달랐지. 그거 내가 지향하는 거는 같아. 그 나무로 했던 돌로 했던 이제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지. 근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같다 이거예요. 왈이라는 필명으로 요즘 꽤나 잘 나간다는 이모티콘을 그리는 젊은 작가. 다양한 나한상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리고 싶은 이모티콘의 표정을 봅니다. 나한상을 봤을 때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좀 들었어요. 되게 정적인 표정인데 그 안에서 약간 인자한 느낌도 들고 약간 해탈했다 혹은 언짢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꾸짖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삐진 것 같은 표정도 보이고 편안한 모습도 보여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모습이 보여서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제 이모티콘으로 편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 세 명의 작가가 새롭게 재해석하는 창명사 500나한. 돌은 이게 굉장히 단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내 그 급한 마음으로 빨리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돌 작업을 하면은 성질 급하게 하면 돌은 작업이 힘들어져요. 처마에 물이 톡톡 떨어져서 그 밑에 있는 돌에 구멍을 낸다는, 낙수물이 떨어져서 구멍에 이렇게 파인다는 느낌? 그런 자세로 안 하면은 돌 작업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야 되고 단순해야 돼요. 지금을 잡아라 이거. 지금 그 사람들은 과거 생각하라고 괴로운 거예요. 미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머리가 복잡해. 근데 이제 일하는 순간은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게 과거, 미래가 없어져. 또 과거 지나간 거 자꾸 그 되돌리지 말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거기서 손을 놓고 지금 오로지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웃는 거, 슬픈 거, 그것도 되게 다양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찾는 거, 나는 평소에 어떻게 표현하지?를 생각하는 과정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석공들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가버렸거든요. 눈, 코, 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외형, 얼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최소한 그 가공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봐도 그 모습이 이상하다, 부족하다 느끼지 않아. 오히려 더 훨씬 더 이 그 대상이 갖고 있던 그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부터 이 발끝까지 그 강도를 똑같은 강도로 다 만들어 버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피곤해져요. 깨끗한 거랑 신선한 거랑 그런 거를 찾는 거지요. 그걸 여기다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 나한상 만드는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해탈한 그 경지를 만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나 비슷하지요. 어떻게 흙을 붙일까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손에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은 자기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걸 소화해서 잊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그 눈, 코, 입, 얼굴의 표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해요. 네.
낮에는 이게 빛이 이 난반사가 돼서 얼굴 표정이 잘 안 드러나요. 그렇죠. 불빛이 하나일 때는 아주 그 강하게 눈, 코, 입 조명이 내려오면은 입에 입꼬리에 올라가는 이제 그 웃는 표정이나 눈의 어떤 그 표정을 당길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하던 낙서들이 이렇게 발전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도 얼굴 표정을 되게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냥 사람 얼굴 먼저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화난 표정을 괜히 그려놓고 웃는 걸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제 캐릭터가 좀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뭐 눈, 코, 입이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코가 없고 눈이랑 입만 있는데 그럼에도 조금씩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눈의 미묘한 변화, 눈의 눈동자의 크기라든가 뭐 눈의 모양새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정해진 틀이 엄격한 불상과 달리 나한상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깨달음, 나에게 필요한 해탈의 경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만들고 싶다. 거기에 굉장히 절실한 이렇게 그 표정에서 보인다고. 뭐를 만들고 어떤 이미지, 어떤 그 비전, 어떤 꿈, 그 형태 속에 그런 진실이 그대로 묻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잘 보인다고 눈에. 그걸 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 형태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지.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온몸으로 웃고 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만들어진 조각을 내가 한도 없이 많이 본 사람인데 그렇게 웃고 있는 온몸으로 웃음이 가득 뺀 그런 형태는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 사람 마음이 그래야 돼. 안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남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소망하는 무언가. 돌을 깎던 석공의 그 진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특히 장경사 조각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거 돌이 좀 뾰족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이제 나무처럼 만들어서 그 뒤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모습, 그런 거는 그런 조형 감각은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이거든요. 그런 감각은 현대 우리들이 봐도 굉장히 파격이고 좀 그 일상적인 범죄 좀 벗어난 아름다움인데 그런 게 시대를 떠나서 우리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공감을 주지 않을까? 나한상을 만들며 좋았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간절히 바랐던 게 뭔지 되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한을 그리는 동안은 내 안의 솔직한 마음과 마주했을 겁니다. 이 불상들을 보고 느끼는 감상은 불상이 짓고 있는 정서를 내가 느끼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해서 끄집어내서 그 기억들로, 경험들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 불상이 주어지는 표정을 보고서 나 자신으로, 나의 과거로, 나 안으로 스스로의 여행을 떠나면서 그 새로운 포근함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는 것이 이 나한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창녕사 500나한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나한을 그려나갔습니다. 각자 본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가 느낀 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위안입니다. 사실 정해진 위안의 말들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은 하기가 쉬운데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기가 쉬운 거죠. 오히려 그 명백함들이 사라질 때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모호하게 대기 중으로 쭉 감싸면서 그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포위를 할 때 그것이 신체에 스며들면서 제일 깊이 스며드는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 안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나와 저 작품이 둘이 아니고 내가 저 속에 있고 저 나안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그 합일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서 더 친감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도 벅찬 하루. 팍팍한 일상에 지친 내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제일 어떤 생각이 제일 힘들어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스쳐 지나갔던 것 같고, 예, 자꾸 이렇게 뭔가 일기를 들여보는 듯한 느낌. 저와 가장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다 웃고 있어도 약간 속으로는 슬프거나 약간 그런 감정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래 감정이 너무 격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걸 좀 누르고 싶었다는 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하는 게 스스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좀 띄워놓고 보고 싶다? 내가 좀 멀리서 이걸 관장하듯이 지켜보고 싶다라는 제 마음이 좀 비춰진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을 닮은 얼굴이자 내가 닮고 싶은 얼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 나하는 토닥입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은 머지않아 지나갈 거라고. 막다른 길에서 주저앉고 싶을 땐 잔잔한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천천히 돌아가면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결국 우리가 나안을 통해 보는 건 내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요?